발표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만 주목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다 안 쳐요. 마치 청중인 것처럼 눈알이 못해도 20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 발표 때문에 우황청심원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발표를 앞두고 나면 항상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걸리는 애였어요. 발표하기로 한 날로부터 3주 전 그리고 3주 후 긴장이 돼서 3주 동안 골골거렸고, 또 끝나면 긴장이 확 풀리는 바람에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매번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극복했던 방법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저것 해보면서 찾아낸 저만의 터득한 방법인데, 그걸 하고 나니까 좀 발표가 그래도 할만은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막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내향인인데, 이렇게 말을 앞에 나가서 하는 게 어렵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재미가 또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좀 덜 떨면서 얘기할 순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제가 1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이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청중을 유치원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어떤 상황에 좀 추천드리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좀 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자리, 모임에 나가서 자기소개하는 거, 행사 끝나고 뭔가 소감 발표하는 거,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발표를 하러 갈 때마다 너무너무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왜 떨리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기로 했어요. 왜 떨리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니 앞에 있는 청중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 나보다 경험이 많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인달까? 그래서 한마디를 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나보단 조금 아래인 유치원생들을 떠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진 말아야 될 게, 나보다 못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좀 신기하고 신선하고 좀 흥미롭게 전달될 거야, 이런 믿음이었어요. 왜냐면 유치원생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주면 다 우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상하면서 내가 하는 말들이 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있을 거야, 신선할 거야, 흥미로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을 더 많이 먹었어요. 평가받는다는 기분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 저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재밌게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믿기 위해서 유치원생들이라고 제가 아예 정해줬죠. 자,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시면 손에 쥐고 들어오시던 게 있어요. 뽑기 인형이었어요. 꼬박꼬박 뽑아오시니까 집에 30개, 40개 쌓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저걸 한번 활용해볼까? 자, 인형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제 방에. 그걸 일렬로 다 세웁니다. 다 안 쳐요. 마치 청중인 것처럼. 그러면 눈알이 못해도 20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발표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만 주목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이 시선 받는 연습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는 무생물이라서 부담이 되진 않지만 눈알은 달려있으니까 또 나름 간접적인 부담감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인형이라 그래도 수십 개의 인형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묘합니다. 좀 연습이 돼요. 시선을 받는 그 연습이 되고, 그런데 저는 인형 같은 거 없는데요, 어떡하죠?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집에는 인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제 옷을 5, 6벌 정도 꺼내는 거예요. 상 사이를 맞춰주거나, 저는 원피스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꺼내서 옷걸이에 겁니다. 그 옷걸이에 건 옷을 가로로 일렬로 쫙 맞춰가지고 제 눈앞에 펼쳐놔요. 행거 이런 데 가로로 걸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마치 정말로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형은 눈알이 있었고 이 옷은 사람의 형체를 가늠하게 하죠. 그걸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고 실전에 가서는 유치원생들처럼 보는 것.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부담감에서 마음이 내려놔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낯이 익은 사람으로 미리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학교 과제 발표나 회사에 입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좀 유용해요. 제가 대학교 과제 발표 때도 마찬가지로 떨리잖아요. 특히 교수님이 앞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또 머리가 하얘지고,
그럴 때 썼던 방법인데 내 발표를 볼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좀 염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대학교 과제 발표 때 교수님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뭐 학우들도 있지만 교수님이 보고 있는 그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또 덜 신경 쓰고 싶어서 했던 방법이에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교수님들의 전화번호 알게 되면서 카톡 프로필 볼 수 있잖아요. 최대한 자세히 봤어요. A라는 교수님이 있으면 되게 까칠하고 무서운 교수님이라 해도 그 프로필 사진을 막 넘겨보다 보면 아들이랑 등산 간 거, 손주랑 밥 먹는 거, 집안에 있는 화초, 등산복 입고 이렇게 하고 찍으신 거,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네 아버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또 친근한 면이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카톡 프로필에 프사가 없으면 저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갑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면 또 과거에 올려놨던 사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최대한 이 사람의 개인사를 많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내가 알수록 좀 친근한 느낌이 스스로 많이 들거든요. 우리도 발표를 할 때 낯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떨리는 거지 비교적 좀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덜 떨릴 거 아니에요. 내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우리 같은 내향인들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누구를 마주쳤다고 해서 우와 반가워요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항상 경직되어 있는 편인데 조금이라도 좀 친밀한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카톡의 프사나 카카오 스토리를 저는 꼭 봤어요. 회사를 입사했을 때에도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할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 좀 서먹하고 아직 벽도 있고 이렇죠. 부장님부터 해서 선임들 뭐 전부 다 프사를 봤어요. 60개가 넘어가는 100개가 넘어가는 프사여도 계속 넘겨봤어요. 아들이 셋이나 있으시구나. 오, 골프를 좋아하시구나. 이런 데 자주 가시는구나. 뭐 이런 취향이 있으시구나. 이거를 계속 그냥 스스로 생각하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 왜 내고왕 같은 데 보면 홍현이가 길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 걸고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받아주죠. 왜냐면 계속 방송에 눈에 띄었고 자주 내 눈에 익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의 남편이 누군지 또 그 아이는 몇 살인지 이름은 뭔지 우리 집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처음 만나도 별로 긴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듣는 거예요. 내가 일단 마음이 편해지면 긴장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걸 활용해서 말하는데 떨지 않는 이미지 트레이닝 방법으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방법은 이제는 정말 사전 정보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예요. 특히 면접 자리에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처음 보게 된 이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으세요? 저는 공유 좋아. 자, 생각만 해도 좀 미소가 번지지 않아요? 왜 방송에서 토크쇼 같은 거 하면 막 방청객들 화면 잡아줄 때 되게 멋진 배우가 얘기를 하고 있거나 남자 배우라 치고 여자들의 표정이 되게 환하죠. 여자 뭐 가수나 배우가 나왔을 때 남성분들의 방청객 표정들도 보면 굉장히 환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미소, 그때 나오는 얼굴에 풍기는 그 기운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걸 우리가 좀 최면 걸듯이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떨린다면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앉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더 떨려서 말을 못하진 않을까요? 자, 그렇게까지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뚝뚝하고 무표정으로 있는 낯선 사람보다는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나가서 긴장되면 사실 웃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웃기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말들이 훨씬 더 편안해져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제 앞에 있는 분들을 다 공유라고 생각해요. 리액션 좋고 뭐든 다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연예인을 떠올려 봐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유치원생처럼 생각할 것. 방법으로는 인형, 옷가지들을 일렬로 두고 시선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 자, 두 번째로는 낯익은 사람으로 내가 먼저 내적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염탐할 수 있다면 조금 해보는 노력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가면을 씌울 것.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러 나갈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떤 방식을 해야 가장 적절할지를 떠올려 보고 그걸 먼저 행한 뒤에 나가서 말을 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말고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나갔을 때 내가 분위기를 편안하게 마음 먹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내향인으로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그거에 대한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항상 살아오셨다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봐요.